이건 고프로 10이고요. 이건 고프로 12입니다. 이건 아마 어떤 유튜브 리뷰 영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헤이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6월을 기점으로 제가 고프로로 등산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시작한 지 벌써 만으로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액션캠을 구입을 해서 산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등산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사용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그동안 고프로를 사용을 해서 대부분의 영상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고프로 위주이긴 하지만 액션캠, 다른 액션캠도 성능이나 기능 면에선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고프로 10이고요. 이건 고프로 12입니다. 요즘은 다른 카메라를 제가 메인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서브 카메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산행, 종주 산행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다이빙을 갈 때도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신다면 스마트폰으로 보통 그래도 산에서 영상을 조금 찍어 보시고 거기서 오는 좀 단점이나 불만 사항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액션캠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과 비교를 했을 때 액션캠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차이는 흔들림 보정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성능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 수준으로는 액션캠의 흔들림 보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걸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멀리 뻗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말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과 이런 액션캠으로 흔들림 보정이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는 영상 수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불만을 가지시는 게 자기의 모습을 찍을 때 흔들림이 너무 심한 것이 좀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액션캠은 충분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캠이 주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튼튼하다는 건데요. 혹시 고프로가 아니라 다른 액션캠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액션 카메라가 정말 튼튼한지는 꼭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산에서는 저희가 주머니 같은 곳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보통 이게 떨어지게 돼요. 저도 주머니에 넣다가 스마트폰을 지리산에서 한번 떨어뜨려서 뒷면 유리가 완전히 깨진 적이 있고요. 액션캠도 여러 번 떨어뜨렸죠. 이거는 정말 셀 수 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산은 밑에 바닥이 보통 돌이나 바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깨지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셀 수 없이 떨어뜨렸는데도 아직 렌즈 부분에는 기스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한 1m 정도에서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튼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액션캠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조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액션캠 어떤 회사 제품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샘플 이미지나 샘플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해가 떠 있는 환경에서의 촬영이에요. 저조도에 좀 노이즈가 심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산하는 영상에서 이 고프로로 찍을 때는 보통 가로등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주변 상가가 있다거나 해서 좀 밝은 곳에서 제 모습을 찍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조도에서 약하다는 점은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저조도로 불편해서 액션캠을 알아보신다면 이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조도 환경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리뷰 영상을 보시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 리뷰를 하신 분의 설치 환경이 삼각대를 놓고 고정된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똑같이 손떨림 방지를 켠 상태에서 야간에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저조도의 노이즈가 좀 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단점. 이거는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한 단점이 되는데요. 줌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찍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확대를 하면 그만큼 화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스마트폰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프로 이런 액션캠에서는 화각대를 더 좁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확대 자체는 되진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광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봉우리 위에 올라서 저 멀리 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클로즈업을 해서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인데요, 이건 아마 어떤 유튜브 리뷰 영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한 추위에 좀 약합니다. 그 약하다는 게 겨울 산에 가다 보면 체감 기온 한 영하 20도, 25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런 곳에서 아주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고프로는 전면에도 액정이 있고 후면에도 액정이 있거든요. 전후면 액정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면 액정 윗부분에 LED가 있는데 여기에 녹화 중이라고 빨간색 불만 깜빡이고 실제로 녹화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게 좀 온도를 올려놓고 다시 촬영을 하면 괜찮기도 하고요. 이거는 모든 전자제품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사실 그런 저온 환경에서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동작 온도라는 그 스펙 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작 온도 스펙 문서를 보통 보면 0도까지예요. 영하 10도, 영하 15도, 20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전자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다 보면 배터리가 나가면 저희는 케이블로 연결을 하거나 뭐 보조 배터리 연결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액션캠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그냥 갈아 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촬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단점도 아니고 장점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리뷰 영상에서 이걸 아마 단점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단점도 아니고 하지만 구매를 하는 데는 꺼리 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속 촬영 시간인데요, 고프로 같은 액션캠으로 지속 촬영 시간이 30분,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그거를 단점으로 꼽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산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경우라고 해도 스스로를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서 5분 이상, 10분 이상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말을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한 1분, 2분 내외로 끝이 납니다. 한 컷이 거기서 끝이 나요. 좀 말을 길게 한다고 해도 한 5분 정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산에서 조망을 보여준다거나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보통 해봤자 3에서 5초예요. 산을 가시는데 지속 촬영 시간이 왜 필요하신가? 들머리부터 날머리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으신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그거를 점프 없이 과연 보실까요? 제 영상도 컷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데이터를 보면 항상 점프를 하면서 보세요, 다들. 몇 시간짜리 영상을 과연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렇게 잘 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촬영은 컷 단위로 촬영을 하고 그 컷, 한 컷 한 컷조차도 다 모두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 촬영 시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액션캠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같이 구입하시면 좋은 그런 액세서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액세서리 뭐 특별히 추천은 아니고요,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은 그런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건 바로 미니 삼각대거든요. 셀카 본겸 삼각대보다는 미니 삼각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니 삼각대도 이렇게 이만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프로를 이 위에 올리면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미니 삼각대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셀카 본겸 삼각대는 보통 고프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브이로그 촬영, 그런 경우는 고프로를 액션캠을 이용을 해서 보통 어디서 촬영을 하냐면요, 실내, 뭐 공원, 어디 시내, 평평한 환경,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산은 평평한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셀카봉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늘어날 거예요. 한 10에서 20cm 가까이 더 늘어납니다. 10에서 20cm 정도가 늘어나고 이 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기울어진 환경이 되면 고프로의 무게 때문에 무게 중심으로 이게 넘어져요. 셀카봉 삼각대는 크게 필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미니 삼각대 중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리가 2단으로 꺾여요. 여기까지 한번 꺾이고 뺐다가 이렇게 하면 추가로 꺾이거든요. 각도가 여기까지만 됐다가 여기까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다리 삼각대의 다리 각도가 최소한 2단. 저는 개인적으로 3단까지 조절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3단 조절, 2단 조절, 이 각도 조절이 돼야 기울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여기를 각도를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셀카봉정 삼각대는 브이로그처럼 좀 괜찮은 환경에서 찍으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산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무조건 다리 각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삼각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셀카봉 기능보다 삼각대 다리 조절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액션캠이라는 게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는 편이에요. 뭐 저렴하면 한 40만원, 좀 비싼 경우에는 한 6, 7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액션캠이 그만큼 가격이 나가기는 하지만 튼튼하죠. 영상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찍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산에서 떨어뜨린다거나 고장이 난다거나 했을 때 스마트폰보다는 리스크가 낮아요. 그리고 영상은 나름 다 잘 찍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보다 액션캠으로 찍었을 때 영상이 압도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셨을 때 흔들리는 게 너무 심해서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신 분들은 좀 플러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뭐 방수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날씨,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나는 싫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액션캠이라는 게 튼튼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하면 조금씩 더 좋은 장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산에서 액션캠으로 나는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